전관 예우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치권과 언론의 바람이 거셉니다. 하여 행정처에서는 이번에 판사실 전화를 녹음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러면 핸드폰으로 청탁하는 거 그런 건 괜찮은 거네 그럼. 한 부장님, 영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네요. 마음에 안 들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은 정관예우라는 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즘 누가 정관이라고 봐주고 그래요. 이번만큼은 저도 한 부장님 의견에 한 표입니다. 이거 지나쳐요.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이라니까. 어이구, 권 부장이 어쩐 일로 나하고 의견이 일치한데? 저희 부에서 요즘 대륜그룹 회장 사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저기 배임에 탈세로 구속된 거? 예. 그 사건 뒷말 안 나고 공정하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신문에서 봤어요. 첫 기일에 아예 엄포를 놨다며 혹시라도 그 정탁 전화 오면은 법정에서 공개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아이고, 뭘 그리 모질게 합니까? 그냥 둥글둥글하게 하지.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인터넷 댓글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이건 무지한 사람들이 전관 예우다 뭐다 한다고 법원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서야. 저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얘기야? 과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바보여서 정관예우가 있다고 믿는 걸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해오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랬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초임 판사가 선배들을 썩었다고 의심하는 거야? 아닙니다. 대부분 훌륭하시죠. 문제 있는 분들은 극히 일부겠죠. 그런데 뭘? 부장님, 사과 상자 안에 든 사과 중에 썩은 사과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 상자는 썩은 사과가 든 상자 아닌가요? 박 판사님. 게다가 현직에 계실 때는 정관예우 그런 게 어딨냐고 막 흥분하시던 부장님들이 개업하시면 바로 내가 재판장이랑 친하니까 나만 믿어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박 판사! 건방지게 지금 어디서 그런 소리를... 그만들 해요, 그만들. 그 초임이 시퍼렇게 소신이 뚜렷하기도 해야지. 너무 뭐라 하지 마소. 식사들 해요, 식사. 아까는 감사했습니다. 에이, 뭘 내가 뭐 했다고. 그런데요, 박 판사. 칼에는 날카로운 예검이 있고 날이 무딘 둔검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서 진짜 큰일을 하는 건 둥글둥글 모나지 않은 둔검이야. 예검은 쉽게 부러져요.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거든. 부장님. 박 판사는 분명 큰일을 할 거야. 내 실력은 없어도 사람 보는 눈은 좀 있다니까. 부장님. 그래. 주심 판사 임발원을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비리 판사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성명 준비 명령을 했거든요. 성명 준비 명령이요? 그 소장이 장편 소설인데 말이 되는 주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서 내달라고 그 준비 명령을 했죠. 그럼 그분을 도와드린 건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겁니다. 시민군 단장님께서는 본인이 독학으로 대단한 법률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거리에서 뭘 외치고 있는 분들 보면 솔직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 드물어요. 괴팍하고 흥분자라고 고집 세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련된 엘리트들은 절대 거리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용하고 깔끔한 사무실에 앉아서 거리를 내려다보시기만 하죠. 왜들 저렇게 비합리적이지? 왜들 저렇게 시끄럽지? 그러면서. 그것도 너무 단순 논리 아닙니까? 서민이고 약자면 무조건 정당하다. 근거 없는 음모이론으로 비방해도 묵묵히 감수해라. 알긴 알아요. 그 단장님이 낸 소송이 20건이 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송 냈다가 지면 판사 고소하고 똑같은 소송을 제목만 바꿔서 또 제기하고.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억울한 사람들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고요. 임 판사님 요즘 고생 많으시다면서요. 1인 시위다 뭐다. 예? 법원도 참 답답하겠습니다. 근거도 없이 의심부터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 이상하지만 임 판사님과는 생각이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강요한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강 의원님 사건 담당하셨다면서요.
저희 아버님이 그분 후원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하고도 친해요. 보십시오. 제가 강 의원님 사건에 관해 오름이나 임 판사님에게 한마디라도 부탁한 적 있습니까? 지금 이 형사 48 부장님이 어떤 분이신데 승진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오해 살 짓을 하실 리가 있습니까? 엄마! 왜 어디 아파? 여보세요? 나야 바르니? 임바른 웬일이냐? 생전 연락도 없더니 정창이도 안 나오고. 미안하다. 내가 좀 무심했지. 정말 미안한데 내가 좀 급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인데? 지금 너희 병원 응급실이야. 근데 어머니가 좀 안 좋으셔. 정말 미안한데 네가 얘기 좀 해줄 수 없겠냐? 이러다 진짜 무슨 일 나면 어떡하냐? 부탁한다. 그래. 전화해볼게. 고맙다고. 진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임바른 씨 맞으시죠? 예. 환자분 모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임바른 판사님, 예, 선생님. 저희 엄마는 좀 어떤가요? 요로결석입니다. 예? 굉장히 아프긴 하지만 생명에 지장 있는 병은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 돌이 비교적 작아요. 진통제 놔드렸으니까 물 계속 많이 드시면 소변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안 받고? 환자가 아프다잖아. 돈이 뚝배기 있는 놈들만 먼저 받는 거야? 야이 나쁜 놈들아! 죄송합니다. 제가 옳지 못한 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 재판이 취미생활인 사람이야. 10년째 법원 들락날락 거리더니 독학으로 법률 연구도 만다네. 자기 마음대로 뭐 엉뚱하게 해석해서 그렇지. 부장님, 그분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최초로 낸 재판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래? 무슨 이유? 원래 장사하던 분인데 건물주가 쫓아내려고 온갖 방법으로 영업방해를 하고 괴롭혀서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왔나 봅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는데 1년 넘게 한 그 재판 판결 이유가 이겁니다. 원고는 이상과 같이 주장하나 갑 1호증의 1부터 갑 72호증의 8의 각 기재, 증인 이성현, 김준동의 각 증언만으로는 미인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세 줄이네요. 혼자서 힘들게 1년 넘게 소송한 결과 받은 이유가 달랑저 세 줄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것도 상대방 변호사는 재판장하고 절친한 정관 변호사라면. 그래, 좋아. 뭐 억울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치자고. 근데 그건 10년 전 일이야. 지금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내고 있는 소송이 뭐야? 그 빌딩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니 손해배상해라. 그 빌딩 앞에 있는 조각상이 흉측해서 꿈에 나타나니 손해배상해라. 그 건물을 허가해준 구청장 시장을 파면해라. 게다가 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재판을 질질 끌어서 재판부를 괴롭힐 수 있는지 코치까지 해주고 있어. 이미 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있다고. 알아? 부장님 그래도 대령그룹 이진수 회장이 방금 전 석방됐다는 소식입니다. 잠깐만.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적지 않으나 국가 경제에 공헌한 바 크고 현재 실업과 불황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법원 문박 시위대가 더 바뀌게 생겼네. 아이고. 판사가 국민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동네 사람들, 교회 사람들, 동창들, 일가 친척들. 죄는 밉지만 나라 경제 살리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 나라가 망하고 나서 정의를 세워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대령그룹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오너 구석을 틈타서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 공격에 나섰고요. 망고의 역적이 되더라도 백성 목숨부터 살리겠다던 최명기를 생각하며 판결을 선고한 겁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부장님 강남에서 엄청 유명한 큰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들었는데 맞으세요? 아 그런데 뭐 부장님께서 널리 의견을 들으신 그 많은 지인분들 중 대학을 못 나온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대체 뭔 소리야? 월세 사시는 분은요? 영업사원은 계신가요? 시장에서 장사하시거나 버스 기사님은요? 아, 그 대령그룹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중에 아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3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박 판사 그만해. 죄송합니다, 부장님.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신지 얼핏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돈도 연줄도 없는 이들은 막연한 분노로 거리로 나서고 돈이라도 좀 있는 이들은 브로커 말만 믿으며 청구를 찾는데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은 굳이 로비할 필요조차 없구나. 이미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된 판사가 그들을 재판할 테니까. 그런데 말이야, 박 판사. 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어. 사업하는 분인데 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큰 사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송사도 많은가 봐.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곤 하는 모양인데 걱정이야. 세계 시장 진출이 코앞인 우리 기업을 응원은 못 해줄 망정 발목들이나 잡고 참. 죄송하지만 부장님, 지금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 그 다름이 아니라 박 판사 주심 사건 중에 아세아 화장품이라고 혹시 있지 않나? 뭐 다른 뜻은 없고 그저 그 기록이나 정확히 꼼꼼히 봐줬으면 해서. 근데 아무리 걱정을 말라고 해도 하도 상대방이 뭐 전관을 붙였다는 둥 어쨌다는 둥 걱정을 해서. 부장님 지금 제게 청탁하시는 거예요? 박 판사,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만 해달라는 얘긴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장님. 박 판사, 박 판사. 나 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습니다, 부장님. 제가 직접 들었고 확인했습니다. 부장님, 홍은지 판사도 비슷한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거망동들 하지 말고 있어. 내가 직접 확인해 볼 테니까. 형님, 한 대표 그 사람 아무 조건 없이 10년 세월을 친형제보다도 더 살갑게 저한테 잘해준 사람입니다. 저도 판사이기 전에 사람인데 어떻게 매몰차게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사람 노릇을 하려면 애저적인 판사를 그만뒀어야지. 형님. 자네 작년에 애 유학 자금 때문에 옷 벗을까 고민했었지. 네. 다행히 처갓집에서 막판에 도와줘서 겨우 판사 계속할 수 있다고 좋아했었지. 예. 그 돈 정말 처갓집에서 준 거 맞아? 예, 그럼요.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하게. 아무 조건 없이?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게 이상하지도 않았어? 정말 인간적으로 날 너무나 좋아해 주는구나 하고 고맙게만.
할 것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재판 끝내려는 모양인데 내가 재판만 10년 동안 수십 건을 한 사람이요. 내가 솔직히 민사소송법도 재판장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어디 한번 보지요. 야, 그렇네요. 민사소송법에는 없지만은 대부분 규칙에 관련 규정이 하나 있네요. 제가 몰랐습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규정이라. 네, 그래도 잘 찾아보고 왔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근거가 있으니까 뭐 신청하신 것은 제가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 뭐 다음 기일에 조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하시죠. 오래 걸릴 텐데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하십시오. 뒷시간은 다 비워놨습니다.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재판장님. 그런 말씀 드리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고 하면은요. 네, 전화 바꿨습니다. 네?